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자, 현재 분위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로 뭐 임차인에게 자, 월세를 주는 집주인이 자, 나타나는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심리 자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말했던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부족했다던 서울, 자,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많이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특정 지역 갑자기 띄우고 유튜브 나오고 방송 나오고 뭐 괜찮다 뭐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여러 가지 따질 것 굉장히 많고요. 자, 사야 되는 시기와 팔아야 되는 시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기, 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뭔가 양질의 자료, 예, 정보, 정말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접하고 싶은 자료, 찾아보고 싶은 자료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출처가 어딘지 또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시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저도 이 방송을 찍는데 저도 지금 보고 봐야 할 자료, 또 분석해야 될 자료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도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 유튜브만 찍으면서 양질의 뭔가 이렇게 뭐 편집 기술이라든지 뭐 테크닉들을 구사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뭔가 테크닉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자, 좀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보고자료 하나 보는데도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헤드라인 보기도 정말 버거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급변하는 자, 전세가, 매매가,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고 또 각종 보고자료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자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영향에 대해서 저도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예요, 송파구. 그래서 이제 송파구 거래 가 지수 변동률이라든가 아파트 실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서울 25개구 평균 연령, 자, 인구 증감률, 인구수, 자,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외지인 거래 비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건 뭐죠?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졌고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년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많은 외지인이 강남 4구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똘똘한 투자, 똘똘한 주택,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그 시기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되면서 전세가율도 많이 높았고요. 그런데 공급 물량이라든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못 하시고 뭔가 그 똘똘한 프레임에 갇혀서 그 말에 맹신을 하고 구입하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유는 첫 번째, 지금 요즘에 뉴스 보면 뭐합니까?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율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다. 예, 이걸로 다 뭐 말 표현 다 끝난 거죠, 뭐. 진짜 사람 엿먹이는 거죠, 엿먹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접함으로써 뭔가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끌려고 했는데 좀 터무니없는 그 좀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뭐 이미 뭐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경매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경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경매에 대해서. 자, 궁여지책 300채 동탄 갭 투자자 집 대거 경매 신청. 자, 300채 갭 투자를 동탄에다가 했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했다는데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지금 손실 나자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가족을 동원해서
자, 고의 경매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비슷한 수법, 자, 천안과 동탄, 그리고 뉴스를 제가 한번 쫙 읽어봤는데요. 대전 지역도 지금 이분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이나 대전이나 동탄에 자, 이 A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뭔가 대처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뉴스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자, 취지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됐고요. 지금 좀 시간이 늦었어요. 저도 요즘에 자료 보느라고 진짜 분석하고 지금 하느라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봄에 그 화성 일대에 그 동일이죠, 동탄 1지역 지역에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도 됐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그 소유자, 동일 소유자, 동일인이 부부가 뭔가 엽기적인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고의경매를 일괄 정리하는 이 갭투자자 A씨는 소유주택은 경기와 충청권을 통틀어 대략 300채가량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수면 아래 있던 아내 명의의 주택도 하나둘씩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주택수가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천안, 충청권, 특히 대전, 화성 지역에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손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섰다. 그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겠죠? 그럴 때 그 피해자는 세입자더라. 그래서 감정가 2억 4,400만원 화성 능동 푸른마을 모함이래도 아파트가 9일 첫 경매가 유찰됐는데, 이 아파트 세입자 김모 씨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강제 경매를 진행한 물건이고요. 다음 달 2월달 2차 기일엔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7,08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깡통주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동탄 1, 2 지금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도 당연히 조정이 되고 있고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등기부상 최선순위 세입자적 김씨의 전세보증금 2억 3,800만원을 떠안아야 되는데, 자, 뭐하러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 뭐하러 피곤하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명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불필요한 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낙찰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김씨는 이때 낙찰받은 지 집을 매도할 계획이다. 김씨가 집을 경매로 넣은 것은 집주인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전세보증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낙찰받는 거예요. 이런 일 종종 많이 있습니다. 경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난감해요. 저도 여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경매를 일전에 하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세입자인 이모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A씨 동일인입니다. 강제 경매로 넣은 집을 다음 입찰기일에서 낙찰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이 씨는 몇 년 전 분양받은 집에 최근 입주했다며 새 들어 살던 집마저 떠안게 돼 졸지의 2주택자, 자기의 인생 플랜에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주택이 하나 생김으로써 뭔가 꼬이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악의적인 거죠. A씨는 작년 봄 집을 경매로 넣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매수하라고 세입자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악마 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이 샀던 가격에 웃돈까지 붙여 매도가를 불렀고요. 참 몹쓸 사람이에요. 지모 씨의 경우 자신의 보증금 2억 4,5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더 얹어주고 집을 떠안았다면서 경매로 가면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고 겁이 정말 많이 생겨요. 소중한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그 전세 보증금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극을 해서
자, 뭔가 윗돈까지 받아가면서 좀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자, 모른다는 불안에서 자, 이사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 계획까지 어그러지면 자, 그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군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 뭔가 직주 근접 거리상의 계획 때문에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작은 평수에서 좀 큰 평수로 옮기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신혼부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때 첫 뭔가 인생의 그 첫 발을 뒤졌을 때 뭔가 계획 자체를 망가뜨리고 좀 남의 인생을 좀 안 좋게 만든 이 사람 정말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진짜 악의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경매를 잘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그 보증금을 돌리고 받기 위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넣고 있다. 그래서 1회 입찰에서 대부분 유찰되고 있고요. 왜? 주택가격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감정가보다 높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최근 동탄에서 이 같은 일은 흔하다. 그래서 이 사람 A씨 때문에 흔한 거예요. 59차가 한 번에 경매로 나왔고요. 후폭풍이 진짜 세고요. 전세를 끼고 1, 2천만 원에 자, 갭 투자를 한 A씨는 동탄 2신도시를 입주로 이 집값이 떨어지자 일괄 경매 처분을 선택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 그랬을 때 지금 입주 물량이 많으면 자, 이렇게 갭 투자하신 분들 갭이 뭐죠? 피박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주변에도 주택가격 또는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 여기 동탄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일대도 자, 입주,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 똘똘한 한 채 얘기했던 분들이 자, 올해 헬리오시티 또 헬리오시티를 제외한 입주 물량 굉장하죠. 내년까지 입주 물량하면 더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예. 물론 지역이 좋고 입지적 가치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할 때에는 물건을 하나 살 때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사시는 거는 금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띄우는 동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처형까지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일부러 설정한 거예요. 일부러 설정을 해서 경매에 붙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시 보름 만에 경매로 넘긴 경우도 19건인데 고의적인 경매 그 수법이고요. 이랬을 때 자,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1억. 근데 지금 전세를 9,500에 살고 있다고 볼게요. 9,500. 9.5. 그리고 9,500에 사는데 여기 선순위 세입자 있잖아요. 선순위. 근데 은행 가면 이렇게 선순위 세입자 있는 이 주택에 대출해 줍니까? 돈을 뭐 어디서 빌려 줍니까? 안 빌려주죠. 근데 지금 친인척 명의로 자, 후순위, 자, 선순위가 있는데 이 밑에 근저당권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 누구예요? 특수관계인이죠? 자, 특수관계인이 근저당권 설정해서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기 전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 경매를 넣었다. 그래서 경매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정말 악의적이고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한 건, 두 건이면 모르는데 지금 수십 채, 수백 채잖아요, 지금. 이건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도 자체를 조금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 순수한 세입자들 정말 자, 피눈물 나는 자,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자, 근저당권자가 정말 가감도 아니에요. 아래서 살펴보면 자, 이 같은 전략을 피는 것은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자, 매매 가격 2억인 집을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끼고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2년 뒤 집값이 1억 7천만 원 떨어졌다면 A씨는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자, 3천만 원을 손실 보게 된다. 그러나 경매 등으로 자, 세입자 등을 위협해서 이 집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위협했다 그랬죠? 또는 500만 원 뭐 더 얹어서 팔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손실을 보기 싫은 세입자에게 자, 떠넘기고 자, 손실을 1,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투자한 돈이 1,000만 원만 날리면 되는 것이고요. 자, 세입자에게 2천만 원의 손실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입자에게 웃돈까지 받으면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참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머리를 안 좋게 쓰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방향으로.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자, 입찰에 참가할 투자자는 없다.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자, 임차인들이 선택지는 사실상 집을 떠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방법이 매매인지 경락인지 다를 뿐이지
A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약 없이 눌러앉아 살아야 해서다. 자, 이거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주면 자 그냥 여기서 꾸준히 그냥 계속 살아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자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또 세입자를 찾아가서 겁박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매입하라고 경매로 가기 전에. 예. 또는 그런 게 싫은 사람은 자 경매로 예. 내보내고 그거를 그 세입자가 다시 예.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집주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잉여 발목에 잡혀. 자, 무잉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선순위 세입자가 있고 후순위 세입자가 지금 특수관계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예를 들어서 친척인데 처형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처형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선순위 세입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2억이에요. 근데 선순위 세입자가 지금 1억 9천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낙찰가가 지금 2억에 되느냐? 자, 1억 9천만 원 이상의 이 지역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후순위로 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람이 자, 경매를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제도는요. 이 경매를 신청한 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자, 무잉여 경매로 묶이면서 자, 그 부분이 기각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제도를 정말 정확하게 그 법률을 파악하고서 합법적으로 지금 뭔가 예, 고의적으로 지금 선의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강제 경매 한번 살펴보시면 자,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급 명령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26건이 강제 경매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중에 이 경매가 끝난 8건 가운데 5건은 결국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낙찰을 받았고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경매도 사실상 임차인이 떠안게 될 전망이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A씨의 회의에 의해서 경매까지 가지 않고 자 아예 임차인이 매입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윗돈까지 줬잖아요. 경매로 가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이 주택을 매입해라. 그래서 자 떨어지고 있는 주택, 자 전세가보다 낮은 주택, 이 주택을 윗돈까지 주면서 자 매입하고 있는 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A씨 소유 집도 자 12채나 된다. 동탄에만 71가구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셈이고요. 지금 충청, 특히 대전, 화성, 자 전세 사는데 A씨 이 사람이 자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동안 정작 A씨는 나름대로 소득을 올렸대요. 임차인에게 집을 대판 매각대금이나 제3자의 경매, 고가 낙찰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만 1억 8천만 원가량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경매연구소 대표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경매의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지만 이 경우 가족 간 채무여서 사실상 자 특수관계인이에요. 지금 그 경매를 신청한 사람도 예, 사실상 A씨의 소득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합니다. 자,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잉여 경매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자, 후순위 경매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게끔 그 낙찰가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그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보인다? A씨 돈으로 보인다. A씨 같은 경우는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손실은 누구죠? 낙찰받은 세입자가 예, 가져가는 거예요. 아, 진짜 열받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주택을 전부 다 조사해 보면 지금 총 이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 매매가보다 지금 뭐 몇백 채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매매가보다 자 보증금으로 받은 게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매는 동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충남 천안에서 비슷한 경매가 여러 건 진행됐고 이 사람이 천안일대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2012년도에 화성으로 옮겼다 무대를. 그래서 부부가 아예 같은 아파트를 공략하거나 빌라를 한 채로 통으로 사들여서 자 이거를 다시 전세를 매입가보다 더 높게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게 된 거예요. B씨의 아파트 경매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뒤에는 A씨 어머니가 이를 되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중개로 되사는 거예요.
여러 채의 아파트를 한 달 한시에 같은 가격으로 되샀다. A씨의 어머니는 동탄 경매에서 채권자로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갑자기 채권자로 등장했다가 또는 자 무인이어 경매로 취소가 되면 이렇게 헐값에 다시 매매로 되사들이고 누군가가 그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면 무인이어 경매가 안 되도록 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낙찰가를 높게 쓸 수밖에 없고 그 배당을 받은 자금은 A씨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리고 요 지금 문제가 되자 자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 전담을 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피곤하니까 뭔가 업소를 정리를 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는 집을 슬슬 법인 명의로 돌리는 작업을 A씨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경매 제도가 좀 허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허점들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지금 앞으로도 많이 볼 것 같은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차명 있죠? 차명 계좌. 그러니까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뒤져서라도 이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행각을 못하게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 투자 방법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지켜본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란 의견을 따라보면 자 공급이 일시에 몰리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갭 투자의 정말 위험한 요인인데 자 처음부터 고위 경매를 활용할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였던 것 같다. 자 가격이 제대로 오르면 정상 매매 가격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 현재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경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손실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나 그러니까 경매 개시를 앞둔 경매만 24건인데 이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악용, 임차인 보호가 그러니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그 경매를 활용한 나쁜 사례라고 보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소하니까, 그러니까 몇 건 안 되니까 잘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된 것 뿐이지 지금처럼 이게 대규모로 대량으로 이렇게 물건이 고의적으로 좀 뭔가 고의성이 보이는 이런 경매 물량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집주인은요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데다가 경매에서 깡통 아파트가 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은 낮고 집주인이 사실상 강매를 하고 있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의 경우에만 그치라는 보장도 없고요. 비슷한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을 끼고 있는 모든 투자자는 고의 경매를 악용할 수 있고요. 자, 경매학원, 일부 경매학원에서는 A씨의 투자 방법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고 호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방법에 대해서 자, 교육을 하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르는 거 없어요. 경매 좀 접해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경매 물건이요, 여러분들. 자, 하나 이것만 알아두세요. 경매는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또 중개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지금도 낙찰받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가격 조정될 것 같은데 뭐하러 지금 이 가격에서 매입을 낙찰을 받으세요. 떨어지면 중개로 사면 편리하고 남의 뭐 피눈물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중개로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경매, 공매를 내가 배우고 뭔가 스킬이 있다면
자, 이때 뭔가 조정이 되고 하락장이고 누군가가 시장에 참여 안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그 경매의 실력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좀 못된 스킬, 방법들을 일부 학원에서 자,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그 경매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학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윗바지라는 게 있어요. 윗바지. 이거 학원에서 대다수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대다수 학원에서도 지금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왜 여기에서 가시면은 물건 하나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낙찰가도 뭔가 정해줍니다. 그랬을 때 뭔가 자기 학원의 위신 또는 뭔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근접하게 뭔가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강생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뭔가 텀을 줘요. 근데 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낙찰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가를. 그래서 자, 100만 원에 자, 입찰을 했는데 떨어진 거야. 누군가가 자, 101만 원에 썼습니다. 101만 원. 자, 101만 원에 썼으니까 자,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이 101만 원에 낙찰받았던 사람이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결격 사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증금을 일부러 금액을 잘못 넣어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지기 위해서 결격 사유를 만드는데 자, 결격 사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떨어진 줄만 알았던 이 수강생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뭔가 성취감, 만족감 100%죠. 그리고 자, 옆에서 자, 서포트하고 뭔가 이렇게 낙찰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일부 전문가분들 뭔가 위신도 세울 수도 있고 체면도 세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자, 이게 바로 윗바지라는 거예요. 이게 윗바지. 그래서 뭐 낙찰 받으면 기분 좋아서 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선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지랄 난리 블루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기가 당한지 몰라. 당한지 몰라요. 이게 윗바지예요. 윗바지. 근데 3등 낙찰가를 보니까 60에 썼네. 예를 들자면 60만 원에. 그러면 시장의 상품성 가치가 없는 걸 자기는 30만 원에 더 비싸게 산 거야. 근데 위에만 보는 거야. 위에만. 101만 원 썼던 애가 결격 사유가 돼서 내가 낙찰을 받았구나. 낙찰을 받아서 행복하구나. 이게 윗바지고요. 자, 밑바지가 있습니다. 밑바지. 밑바지는 뭐냐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학원에서 추천을 했어요. 자, 수강생 100만 원에 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뭔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당신에게 서포트를 하고 도와줬다라는 거를 자, 뭔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위신도 또 이제 체면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99만 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자, 낙찰자 그러니까 그 수강생이죠. 와, 아슬아슬하게 당신 낙찰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뭔가 굉장히 학원생이라든가 같이 뭐 법원에 방문하셨던 학원 수강생들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또 자기 만족 가족들 친인척들한테 전화해서 나 낙찰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족감에 갖고 있고 아슬아슬하게 왜 아슬아슬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한 거예요. 왜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 가격에 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00만 원에 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단 내가 낙찰을 안 받을 거라고 알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99만 원에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3등 낙찰가 한번 볼까요? 70만 원에 쓴 거야. 그러면 이 3등 낙찰가, 4등 낙찰가, 5등 낙찰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해보셔. 학원에서도 밑바지, 윗바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경매 트릭도 많고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지양해야 될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자 여러분들한테 약도 주지만 뭔가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는 일부 경매학원들이 있다. 그래서 밑바지 윗바지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정말 많습니다. 법원 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 받으신 분들 있는데 또 상가라든가 토지 안 팔리는 물건 있어요. 안 팔리는 물건. 자 그러면 아까 요 지금 A씨처럼요. 자 특수관계인을 이용해서 후순위 은행에서 빌려주지도 않는 집에다가 자 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건 물건 진짜 아닌데 저걸 왜 낙찰받고 있지? 예. 그게 뭐냐면 정말 희한하게요. 시장, 중개시장에다 내놓으면 안 팔려. 안 팔리는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팔려. 예. 이게 참 웃겨요. 예. 이게 팔려요. 근데 진짜 경매에 좋은 물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특히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니까 일부러 경매로 내보내는 경우도 대다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잘 팔리고 쉽게 얘기해서 경매까지 나오는 상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상가들은요. 간혹 가다가 개인 소유자의 그러니까 일신적인 뭐 이런 그 일신의 사유로 인해서 예, 나오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정말 드물고요. 경매로 나오면 팔리는 이유가 전국에서 바라봐요. 전국에서. 부동산 수강생서부터 자, 경매에 관련된 분들이 전국에서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접근하는 게 자, 경매 물건이고요. 그랬을 때 그런 물건들이 꼭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특수 관계인한테 자, 채무 관계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채무 관계. 그래서 나중에 판사님한테 이제 올리는 거죠.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유가 있는데 자, A씨라는 사람이 자, 채권을 갚지 못해서 이거를 지금 경매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게 경매 시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전국에서 보는 그 경매 물건 예, 팔려요. 진짜 어이없게 잘 팔려요. 예. 요게 진짜 그 아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자, 안 팔리면 뭐라고요? 채권 관계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강제 경매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 물건이 광고가 되고요. 그 물건들을 낙찰받기 위해서 예, 누군가는 시장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 시장도 굉장히 혼탁하고 자, 경매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짜고 치는 이런 좀 악의적인 좀 악마 같은 짓 하는 이 A씨 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광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대전이나 충청권 화성 지역에 이 A씨 소유의 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 예, 뭔가 빠른 뭔가 대처라든가 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다주택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 블라인드 상황을 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블라인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 이런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 자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고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좀 필수적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보증공사라든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초창기에 좀 테스트 영상을 찍으면서 올려놨던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경매에 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화성이라든가 충청, 대전 일대에 지금 굉장히 뭔가 빨간불이 켜졌다. 예,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금일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